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은 아프죠. 발바닥도 아파.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땀하고 눈물하고 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아빠는 식당 사장님 빠사장입니다. 늘 항상 제가 이렇게 음식만 준비하고 그런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를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댓글 남겨주신 거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아빠는 식당 사장님의 빠사장은 과연 누군가 궁금해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요. 좀 새로운 영상으로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음식점을 좀 이렇게 제 나이 치고는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한 50대, 60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채널에서는 아니고 식당에 직접 오셔서. 근데 저는 지금 해가 바뀌어서 40대 중반이 됐고요. 음식점을 운영한 지는 20년 차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영업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흔히 말하는 저는 사주에서 남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 너 장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사를 좀 해봤는데 가장 친근했어요. 음식점이. 제가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접했을 때 그분들이 좀 기분 좋게 드시고 하는 거에 만족도가 좀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음식점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제가 처음 음식점을 시작했을 때 제 고향이 강원도 횡성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횡성 한우 전문점을 시작을 했죠. 그 일반 옛날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안방은 테이블 3개 놓고 그리고 작은 방에는 테이블 2개, 거실은 물컵 놓고 고기 손질하는 곳, 그리고 제일 작은 방을 이제 주방으로 꾸며서 가정집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우 전문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대부분 고기를 많이 했죠 그때. 그래서 제가 고깃집만 문을 열면 다 도와주겠다. 좋은 고기는 다 주고 고기 손질하는 거, 보관하는 거, 써는 방법 다 알려준다고 해서 한우집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식당을 운영하니까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새벽까지. 20대였고 없는 살림에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게 자영업은 혼자 헤쳐나가야 된다. 이제 식당 하시는 사람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식당만 해봐. 나 모임 몇십 개씩 하고 있어. 조기축구에서 단체로 와서 이용해 줄 거야. 예약할 거야. 절대 그 얘기에 현혹돼서 식당을 차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주일 중에 4일 동안 손님이 없었던 날도 있었어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도 저 같은 경우는 음식점 할 것 같아요. 자영업, 그중에 식당을 하고 있는 게 요즘 같은 또 코로나 시국을 이제 같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다시 태어나도 음식점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학교를 조금 늦게 간 편인데 학교는 또 체육 전공을 했어요. 전혀 다른. 그때 당시에 꿈은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식당을 안 하고 있으면 체육 선생님을 하지 않았을까. 또는 식당을 했는데 식당 장사가 안 됐으면 체육 선생님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지나 이런 게 좀 체육 선생님 같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그런 체육 선생님들 계세요.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아이들 공 하나 던져주고 공 차고 놀아 이러고 저는 책 보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음식을 제가 만들어서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라면도 될 수 있고 계란 후라이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제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제가 이제 그런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주면 친구들이 정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한 거만큼 맛있다.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요리 또는 이렇게 좀 약간 전문적인 게 들어갔던 걸 만들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돼지머리 편육을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점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으로 5,000원을 주셨는데 저는 5,000원 주시면 과자 이런 군것질을 안 하거든요. 순대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순대국밥집에 가서 5,000원어치 이제 머릿고기랑 순대를 사려고 했는데 돼지머리가 3,500원이에요. 순대는 한 접시에 5,000원이고. 그래서 생각했죠. 그러니까 3,500원을 주고 돼지머리를 사오면 저런 머릿고기 접시를 한 10접시 이상 만들 텐데. 그러니까 그때 아마 좀 장사 계산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머리를 사가지고 와서 빌라에서 삶았죠. 삶아서 머릿고기로 먹고 남는 거를 이제 편육으로 눌러서 지인분들한테 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맛있다 그러고 중학교 1학년에 돼지머리 편육을 만든다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주변에서 다 안 믿어요. 근데 증인이 다 있죠. 제 학교 동창들도 있고 증인이 있으니까 이제 살아남아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누군가가 만든 음식을 제가 다시 만들어보고 하는 거에 되게 좀 호기심도 많고 재미있고 또 그런 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식하고는 조금 밀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제가 15년, 20년 전에 가장 큰 고민으로 가지고 있던 거를 세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존에는 뭐 오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뭐 200평짜리 오리 식당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테이블이 10개밖에 없는데 거기랑 경쟁할 수 없으니까 좀 다른 메뉴를 찾고 계신 사장님도 있으셨고, 또 한 사장님은 양식 전문점이셨는데 점점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음식을 제외하고 인테리어나 이런 쪽으로 좀 너무 많이 치우치니까 거기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한식으로 좀 바꾸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메뉴 구성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곱창 관련된 거, 그래서 메뉴에 대한 구성은 저는 기준은 그렇거든요. 일단은 전문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곱창 전골이면 곱창 전골, 뭐 한식이면 한식, 이렇게 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가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고객분들이 다양함보다는 질에 대한 선택을 더 많이 하시는 추세라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야를 운영하시는 게 성공 요인보다는 실패 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날짜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2007년 11월 11일이었던 것 같아요. 빼빼로데이이자 집안 이제 가족 행사가 있던 날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하시던 이모님이죠. 직원분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 했었는데 직원분 또한 저에게 무한 신뢰를 주셨어요. 내가 뭐든 다 해주겠다. 단체 손님 있으면 받아도 된다. 뭐 음식도 이거 만들어 주시겠다. 저거 만들어 주시겠다. 저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지푸라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모님만 믿고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모님이 다음날 안 나오신 거예요.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고, 손목이 아프시고 뭐 손님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셨는데, 그 이모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손님도 없고 제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힘드셨던 거예요. 어떤 게 힘드냐면 손님이 없어서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저하고 정이 들면 본인 또한 사람이시니까 힘들어도 계속 저를 도와주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오신 거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애기 엄마가, 제가 가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집에 오니까 뭐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점심시간에 집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요. 이제 애기 엄마가 왜 이 시간에 왔냐, 이모님이 그만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밥을 정말 맛있게 차려주더라고요. 반찬도 많고 되게 행복했죠. 밥을 먹고 있는데 애기 엄마가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뭘 어떻게, 새로운 이모를 구해서 준비를 다시 해서 다시 가게 문을 열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 끝나자마자 저한테 한마디를 딱 던져주는 게, 그래, 그러면 또 그 새로 구한 분도 일하다 그만두면 또 문 닫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 또 열어. 1년에 며칠이나 장사하려고 그래? 라는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밥이 중간에 안 넘어갔어요. 그 순간 바로 나와서 가게로 왔죠. 그래서 음식 하나부터 10가지, 청소부터 마무리까지 다 하는데 혼자 한 8일을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손님은 10시까지 있었지만 나머지 정리를 하니까 12시, 1시가 돼서도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은 아프죠. 발바닥도 아파.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땀하고 눈물하고 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되게 외롭고 처량하고 신세한탄인 거죠.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좀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덜 힘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한 8일 한 반나절을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하지만 이제 오늘의 제가 있는 거에까지 또 가장 큰 힘의 원동력. 그때 이후로는 단 하루도 가게를 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끌려가지도 않고, 뭐 이게 식당을 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뭐 어디에서 10만 원 더 준다는데 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잡을 사람이면
제가 20만 원 더 드릴게요 하고 저희 가게 있으시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 어차피 혼자 해도 되는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그렇게 해서 제가 혼자 하는 날 있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더 많이 와요. 테이블 5개짜리인데 5개가 꽉 차 막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땀도 땀이지만 손님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제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 26살 된 친구가 막 숯불 피우지, 땀 뻘뻘 흘리지, 서빙해주지. 뭐 그러다가 저 머리도 그땐 짧았거든요. 머리에 불도 한번 붙은 적 있죠. 숯불이 이렇게 탁 튀겨져가지고 불이 붙어졌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혼자 일하니까. 그래서 손님상에 이렇게 숯불을 넣어주러 딱 갔는데 손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숯불을 잘 피웠구나. 뜨겁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손님들이 오히려 저한테 사장님이 뜨거운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완전 손살에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했는데 그 머리카락 타는 단백질 냄새 있잖아요. 그게 막 나는 거예요. 머리 제가 숱이 좀 많아요. 가발 아니고 이거. 그래서 여기에 그때 숱이 떨어져서 한 이만큼 탔죠. 그때 혼자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물론 그 영업시간이 끝나고 조용한 시간이 되면 가장 외롭죠. 북적북적 손님들이 많다가 다 이제 손님들이 가시고 나면 저 혼자 남잖아요. 텅 빈 가게에서 이렇게 빈 테이블 보고 있으면 그 외로움이 이제 그때 딱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극복도 하고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힘들었던 그 과정을 부족하지만 뭐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누군가는 그날의 저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돼서 뭐 유튜브 그 시간에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녁 시간에. 20대 중반쯤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사실상 저도 어린 나이부터 자영업을 조금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제 힘들어지고 난 다음에 흔히 말하는 그때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친구가 한 달 이내에 다시 오면 성공하는 거고 다시 만약에 안 오면